안녕하세요. 심리검사나 상담 신청해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. 제가 해드리는 상담 서비스를 좋게 생각해 주셔서 정말 감사한데,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에서 심리검사와 상담이 불가능하다는 거 오늘 말씀드리려고 영상 찍게 됐어요. 이중관계라고도 하는데요. 어떻게 안 좋은 영향이 있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 사실 개인적으로 전 좋아요. 이미 알고 있던 사이니까 라포를 많이 형성할 필요도 없고요. 아는 관계에서 상담을 시작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제 경험을 나눠보자면요. 이게 세상이 정말 좁더라고요. 상담 관계로 맺어졌던 상담자와 내담자가 나중에 우연히 상담이 아닌 다른 곳에서 만나게 되는 일이 생기더라고요. 저 같은 경우는 학부랑 석사 과정까지 같은 학교에서 하다 보니까 상담을 신청하게 될 때 자칫하면 아는 분과 상담을 하게 될 경우도 생길 위험이 있고요. 한 다리만 건너면 아는 사이일 수 있는 소지도 있더라고요. 이게 왜 안 좋냐? 권력관계가 형성이 됩니다. 불쾌할 수도 있는 단어인데요. 어떤 서비스가 필요할 때 전문가를 찾게 될 때는 정보를 공개해도 된다는 동의를 받고서 암묵적으로 하는 거잖아요. 예를 들어 피트니스 센터에 갔을 때는 내가 몸무게가 어떻고 연락처가 어떤지, 적어도 그 건강 정보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필요한 정보를 공개해야 되잖아요. 상대방의 기질이나 성격, 어떤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아는 것도 상대방이 정보를 가지게 되는 권력관계에 놓일 수가 있어요. 남자 입장에서 예를 들어 내가 어릴 때 성폭력 피해가 있던 피해자인데 그 사실을 누구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은데 상담자만 그 사실을 알고 있다. 라포가 잘 형성이 되고 또 상담자의 전문성으로 인해서 상담 관계가 안정적이고 내담자도 그 속에서 안정감을 느낄 수도 있지만 그게 또 그렇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. 자칫하면 상담자도 그 내담자 영희 씨 사실은 성폭력 좀 피해자야. 그러니까 너도 영희 씨를 대할 때 그런 면에서는 좀 잘 대해드릴 수 있도록 해. 뭔가 타인을 위한 선의를 베푼다고 하면서 자칫하면 또 정보를 누설할 수도 있는 것이, 상담자도 철저하게 잘 지키곤 하지만 실제로 케이스 컨퍼런스를 할 때도 내담자의 동의를 얻고 이니셜화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도록 정보 처리를 하긴 하지만 케이스에 관해 이야기를 하다가 타인의 정보가 오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, 그 상담실 바깥에서 개인적으로 다른 영역에서 만나게 됐을 때 상담자였던 이 사람이 나의 정보를 활용할 수도 있겠구나, 참조할 수 있겠구나라는 불안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. 그게 정말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는 쿨한 분들도 있지만 조금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. 예를 들어 저도 상담사가 되기 전에 상담을 받았던 시절들이 있었다고 이전 영상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. 그땐 제가 상담사가 되리라고 생각도 못 했었고요. 제가 상담을 받거나 코칭을 받았던 분들을 나중에 석사 과정을 들어갔을 때 선배님으로 만났던 경우도 있고, 제 주위의 지인들이 저의 상담자였던 분들에게 제 정보를 묻는다면, 혹은 상담자가 상담자로서의 윤리를 어기고 그 정보를 누설한다고 한다면 알 수 있는 게 또 인간지사인지라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. 저도 학부 때 상담사 코치셨던 분을 저의 선배로 만나다 보니까 그냥 제가 자초해서 선생님과 되게 감사했습니다. 더 신경을 쓰게 되는 경우도 있었고요. 그분과의 관계에서 제가 신경 안 쓰고 자유로워도 되는데, 제가 좀 일종의 고마움을 가지고 저의 스승님으로, 상담사 선배님으로서 대하게 되는 무의식적인 부분이 있다는 것도 꽤 발견을 했었거든요.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겁니다. 권력이라는 게 그렇잖아요. 한쪽이 더 많이 가지고 있을 경우에 거기서부터 권력관계가 생긴다고도 하는데, 잘 생각해 보시면 상담자는 자기의 히스토리나 자기의 연락처가 무엇인지, 자기 패밀리 히스토리가 무엇인지 다 얘기하지 않습니다. 그것을 상담 안에서 말하는 것이 오히려 상담자의 전문성에는 좀 위반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, 필요한 경우에는 상담사가 자신의 과거 경험을 공개하기도 하지만요. 이런 것들을 우려하기 때문에 상담사가 지인분들이 심리검사나 상담을 개인적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직접 당신과는 상담할 수 없다, 심리검사를 해석해드리기가 어렵다고 말하기가 쉽습니다. 그래서 주위의 상담 심리사분들이 어떻게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, 저 같은 경우에는 상담료나 심리검사 실시 혹은 해석 비용을 똑같이 받지 않고 내가 고지고대로 받는 것은 나의 양심에는 좀 위반이 된다 말을 하고서
수다식으로 전개를 합니다. 저희가 상담을 할 때 내담자와 상담자에게 상담에 대한 동의서를 받는 이유도 그런 거거든요.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. 일반적인 관계에서 수다를 떨 때 상담사는 또 직업병이 발동을 해서 상대방이 이런 점에서 이 사람 굉장히 화가 났었겠구나. 이런 점이 좀 폭력적이었던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였을 수 있겠다. 이런 것들이 분석이 될 수 있거든요. 근데 그거를 상담자가 그 친구에게 너 되게 어머니 때문에 힘들었겠다 라고 말을 하게 되면 그런 상담자의 반응을 되게 고마워하고 반겨하는 사람도 있긴 하겠지만 사전에 상담 비스무리한 관계로 진전이 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태반이기 때문에 좀 화가 날 수 있고 나는 너한테 그런 거 바란 거 없는데 갑자기 왜 어머니 얘기를 꺼내니? 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. 이런 부분들을 전문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상담이기 때문에 상담 동의를 양자 간에 하는 것입니다. 근데 지인 사이에서는 이런 관계가 정당하게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진행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. 한국 사회가 또 정에 의지해서 좀 이어지는 관계도 많잖아요. 내가 해줄게 하다가 자칫하면 거기에서 미묘한 트러블이 생기기도 하고요. 나중에 가서 괜히 내담자였던 분이 상담자가 지금 다른 영역에서 우리 둘 간의 이해관계가 있는 상황에서 나의 정보를 활용할 수도 있겠구나. 좀 불안이 생길 수도 있고 그 불안이 또 다른 갈등을 만들 수도 있고 상담자도 괜한 이런 불편감 속에서 더 내담자를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? 좀 내가 더 내담자를 챙겨야 되지 않을까? 이것이 나의 상담자로서의 도리가 아닐까? 다른 영역에 와서도 이런 관계가 묘하게 발생할 수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지인 사이에서 이걸 이중관계라고 하는데 이중관계에서는 상담을 진행한다면 이것은 엄연히 윤리적으로 위반되는 일입니다. 그래서 지인분들 중에 직접 내가 상담해주겠다 하는 경우도 좀 경계하셔야 될 것 같고요. 상담이 정말 필요하시다면 수다식으로 일종의 보상을 좀 하시면서 상호간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상담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이 상담 서비스 문의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도 경계를 세워야 문의를 하는 분과 저 사이에 거리도 적절하게 건강하게 유지가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.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상담을 신청하시거나 문의를 하실 때 알아두셨으면 해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. 네, 오늘은 여기까지고요. 저희 영상이 좋으셨다면 또 앞으로가 기대가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안녕.